50분이 아니라 45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은 길고 수업 시간은 짧고 이게 좋은 선생님의 거기잖아요. 아침에 뉴스를 잠깐 검색을 했는데요. 상위 100개? 아니 상위 이번 학종 경쟁률 가장 높은 학과 100이 이거 나왔는데 가장 높은 과가 뭐였냐면요. 생명공학과였어요. 생명공학 관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의치학, 공대 이런 거 인문계열에서는 디자인 컨텐츠 아니지 방송 미디어 컨텐츠하고 사회복지 인문은 2개밖에 없고 다들 공대도 화학과 예전에 화학과가 저희 때는 화학과 크게 인기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화학과를 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신소재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생명공학과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 생명공학과 인기가 있는 거는 나중에 단순히 학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무궁무진한 과로 대학원을 갈 수가 있어요. 의치학부터 시작해서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뭐 연구원 등등으로 나중에 그 다음 비전이 대학 4년이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종 생명공학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거 준비하면서 검색했었거든요. 이거 생명공학 분야 이거에 대한 건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도 왜 우리가 뇌에 대해서 단순히 뇌만 보고 끝나서는 안 된다. 여기에 관한 이슈라든가 이런 데 조금 깊은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과 생명공학 계통, 그 의치학 계통을 진학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엄마들한테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네. 우리 아님이래 고객님. 네, 자 봅시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하면서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뇌과학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이 뇌를 알아간다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류 자체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다. 자기 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고 인류가 뇌에 대한 탐구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류라고 하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의 특성, 이 존재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뇌과학 분야다라고 뇌과학자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역할, 자기네들의 그 행위에 대한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장도 이 교재도 이 한 달도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 인간들은 왜 인간 자신을 궁금해하는가에 대한 탐구, 보고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3가지 파트로 나눠 있죠. 맹자의 성선설, 성악설 가장 대표적이고 고전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맹자. 이 책 말고 조금 더 어려운 책들도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은 춘추 전국시대의 어떤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맹자는 논쟁자였더라고요. 공자는 교사였다면 맹자는 논쟁자더라고요. 가는 쪽쪽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왕하고도 논쟁을 하고 또 다른 제자백가들하고 논쟁을 하고 당시에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을 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맹자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가 공자는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맹자가 실질적으로 공자의 사상을 현실화시킨 이러한 사람인데 조금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다룬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 본성에 대한 것들이어서 논점은 그가 제시한 왕도 정치와 그리고 성선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인간들이 인성이잖아요. 이 부분 인성론이라고, 인성교육 하잖아요. 인성이 뭔가에 대해서 왜 궁금해 하는가, 이거 인간들에 대한 이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과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하는 게 뇌잖아.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 3군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뇌, 그 다음에 무엇? 양자역학? 요즘에 유행한 양자역학? 그리고 하나 그것이 우주, 이렇게 3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를 알고 싶은 건 뇌과학이야. 하면서 뇌는 우리를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가.
에덜먼이 들려준 뇌과학 이야기, 이 책은 조금 있다가 아마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와인에 약간 여러 가지인데 와인에도 같이 읽어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에덜먼은 아주 고전적인 텍스트예요. 그냥 그 이용우라고 하는 이용우 선생님이 건데 지금 책을 만든 지 오래됐거든요. 이걸 재편하면 좋겠어요. 자음과 몸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이런 것처럼 재편하면 좋겠다. 우리가 많이 팔아갖고 재편시키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조금 편집도 조금 컬러풀하게 만들고 이러면 좋겠다. 뭐 그 자체도 좀 바꾸고. 근데 와인에도 그 챕터나 이런 걸 봤더니 똑같아요. 다루는 내용이 비슷해서 와인에도 같이 이렇게 애들한테 집에서 우리 주 텍스트는 아니어도 같이 사가지고 보라 하면 좋을 것 같고, 정재승의 그 인간탐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을 에피소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그걸 궁금한 친구들은 세트를 사갖고 집에 손잡아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만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결과물로서 갖는 그 산출된 것들 내러티브라고 얘기하고 나레이션을 한다고 하죠. 자기 이야기. 이거를 그 멕시코 말로 쿠엔토라고, 이게 멕시코 제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멕시코 출신의 저자가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썼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데 SF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오래된 고전적인 어떤 그 이슈들이 있어요. 일치, 종의 우월성, 혹은 선택, 뭐 그리고 또 절대적 평등과 다양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계사랑과 등등을 배웠는데 인류가 남긴 이 내러티브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쭉 이렇게 자기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저는 이거 중3 마무리 때 써도 좋겠다. 수준만 조금 높여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성선설부터 봅시다. 맹자예요. 맹자 아저씨, 여기 텍스트에 대한 소개는 해놓고요. 자,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를 먼저 하면 좋겠어요. 맹자에 대한 질문 만들어 오면은 퀴즈 대여처럼 하고 3개씩만 만들려고. 애들이 질문이 겹치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은 같은 질문이 나오고 다 소진이 되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렴을 하면 좋겠죠. 애들이 만들어 온 질문에 이미 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전국시대 칠흥은 누구고 제자백가, 맹자는 전국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맹자 엄마와 관련된 텍스트에 나와 있어. 맹자 원래 엄마와 관련된 이거 같은 경우 일화는 이라고 했는데 뭐죠? 사자성어 이런 것처럼 이거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들 같이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 기억해? 이런 거 너희 지식이야? 이런 얘기들 하고, 맹자의 스승들은 누군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스승은 누구냐? 공자겠죠. 질문 넣고 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잊어버려서 메모해 놓은 것들이어서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맹자의 주장들을 하면서 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거. 방심하죠. 끊임없이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는가 마무리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데 저 답이 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도 안에 써드리겠습니다. 책을 다시 봐야 합니다. 메모를 해놓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맹자 탐험을 춘추 전국시대와 맹자 탐험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애들이 아마 훨씬 더 잘 찾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맹자의 대표적인 사상은 2개야. 애들하고 들어가기 전에 선언을 하면, 맹자는 가장 중요한 공자나 맹자 등등의 가장 큰 고민은 그 사회를 어떻게 춘추 전국시대를 평화롭게 만들고 동시에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까였어.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왕도 정치를 주장했어.
공자는 인을 가지고 인의 예지를 가지고 전국을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주유하면서 자기 의견을 설파했고, 맹자는 돌아다니면서 설파가 아니라 싸움까지 한 사람이 이거지 하면서 그의 왕도 정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읽어보고. 근데 맹자하고 다르게 서양에는 왕도 정치가 아니라 진시 황제 같은 군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비판적으로 같이 해보는 거죠. 이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왕도 정치는 뭘까? 이런 얘기들. 뭐, 인정론, 여민동락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텍스트에 이런 얘기들 하고, 여기 지문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문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방 700리 거기 한다고. 중국사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누구 있죠? 요순시대, 요왕, 순왕 이런 얘기들 같이 하고, 또 너희들이 생각하는 도를 실천한 왕은 누구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들 같이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지문에 있는 이탈리아 서상가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텍스트 어디에 있죠? 여기에 타이틀에 나와 있잖아. 사자인과 여우의 간교함을 가진 이게 뭘까? 이런 얘기들 같이 해보면서 어떤 얘기인지 내용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자유토론이에요. 자주 나온 질문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상적인 군주, 지켜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와서 가볍게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맹자의 중요한 사상에서 이거를 심도 깊게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 애들하고 점검하는 식으로, 그렇지, 맹자는 이런 것이 고민이었던. 근데 그때 이 고민이 그때만은 지금도 고민이잖아. 애들 현실 정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겠죠. 아주 많더라고요, 애들. 근데 관심 1도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좋겠지. 어제 초등학교 2학년들하고 있는데 차이콥스키 호두과 기념을 봤어요. 나도가 선생님 이거 러시아예요? 응, 러시아야. 모자가 이상해요. 러시아 나쁜 놈들 하면서 나온 거예요. 아니 왜 나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침공이었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러시아가 나쁜 거고 옛날 러시아는 이랬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 중 요즘에는 애들이 꼬맹이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한 번 더 그냥 의견들을 정돈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가볍게 넘어가면 여기를 왕도 정치는 깊게라기보다는 그가 주장한 거 멀고 리더에 대한 얘기들. 근데 맹자가 이제 이 텍스트에 보면 나와 있어. 왕도 정치를 주장한 까닭은 그는 인간이 선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왕도 정치를 전제한 이유, 왕도 정치가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왕이나 백성이나 돈들 이런 이제 지문이 나와 있거든요. 이 텍스트에 이런 얘기하면서 맹자는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때가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간이 본성적 어떤가가 고민이 많았대 하면서 우리 책에서 봤잖아. 책에 고자도 나오고 순자도 나오고 나오거든요. 고자의 후손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상관들이 굉장히 고민했었어 하면서 이 책 54쪽에 나와 있어요. 54쪽에 동서양의 인성론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펴놓고 수업을 하면 되겠죠. 여기를 펴놓고 애들하고 동양의 인성론과 서양의 인성론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책을 펴놓고 애들한테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 어떤 인간의 본성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이런 얘기 해보는 거예요. 맹자는 순자는 여기 가볍게 즐겁게 내용 파악하듯이. 그래서 이런 문해를 맥락적인 컨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한 이런 컨텍스추얼한 리터러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맥락적으로 쭉 연결짓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거죠. 여기 애들하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고자하고 맹자와 순자는 선하냐 악하냐고. 고자와 맹자는 그러지 마십시오. 김두한 장면이 떠오르려고 하잖아요. 뭔지 알죠? 김두한 영화에서 내가 고자라니. 또 딴 데를 셀 거 있으면 하지 맙시다. 어찌되었건 그러면서 그하고 쟁점이 나와요. 뭐냐, 그는 인간은 본성을 타고나지 않는다, 후천적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거 갖고 쟁점을 또 하거든. 그 쟁점이 되었고, 그 얘기하면서 성무선학서들 얘기하면서 서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 돈노크, 백지서 프랑스 혁명 때 우리가 했잖아. 프랑스 혁명에서 지문이 나오거든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거기 순수하게 태어난다, 하얀 종이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들. 나중에 중동에서는 타블라 라사로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 반대로 루소 같은 경우 인간 도덕적 본성을 타고 태어난다라고 했대. 그럼 종교도 있잖아. 뭐 기독교는, 불교는 이게 두루두루 여기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쭉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아저씨는 뭐냐, 혼재되어 있다고 얘기한대, 이러면서. 그러면은 노르프 히틀러는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같이 해보면서 뭐 애들하고, 뭐 애들은 여기서 사이코패스 얘기 무지하게 하겠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얘기를 당연히 할 거예요. 애들하고 이런 얘기들 하면서 중요한 건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인간들이 이걸 알고 싶어 했을까? 이게 메타인지적인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귀납 추론으로 해서 메타적으로 우리는 왜 이걸 알고 싶어 할까?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런 얘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토론을 해보자.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좀 해야겠죠. 가볍게 이 부분을 길고 넓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볍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 통로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장에는 비판적인 문해예요.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서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탐구를 해보자. 맹자가 얘기하는 주장을 정리해보자. 이 텍스트에 62, 63쪽에 나와 있어요. 142, 148 이런 게 나오는데 맹자는 왜 인간은 선하다고 했는가? 순자는 왜 인간은 악하다고 했는가?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고 이러면서 이거를 재밌게 맹자와 순자를 이해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 여기서 또 우리 잠깐 판단하고 찬반 토론 해볼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인간은 착하다고 생각해? 본성이? 너희들의 인간이 뭐야? 악하다고 생각해? 애들이 조금 수준이 높으면 그럼 그거 타고났다고 생각해? 아니면 배운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간단한 그 찬반 토론으로 하면서 한 명이 이래서 얘기하면 또 누가 논박하고 얘기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형식을 갖추면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편안하고 양측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보는 거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논술을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논술문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차시고요. 자, 시간이. 그 다음에 2차시 같은 경우는 내과학이에요. 내과학 같은 경우는 쭉 정리를 해놨죠.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밑에부터 너희들이 궁금했던 것들, 알아온 것들, 친구들한테 퀴즈로 내고 싶은 것들 이런 거 너희들이 아는, 너희들이 알면 자랑해봐 이러면서 와인내하고 두 건 다 봐도 돼 이러면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질문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쭉 질문했는데 이걸 정리해볼까 하면서 위에 질문 답 달고 밑에 그러니까 내용을 총괄적으로 지식을 정리하는 거여서 인간을 사람답게 하는 뇌는 뭘까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는 뭘까요? 어느 뇌일까요? 전두엽? 모르겠어요. 전두엽이라고 나왔는지 대뇌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뇌는 여기 나와요. 감정과 본능을 갖게 하는 뇌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부위는 이건 아시죠? 시냅스 이런 얘기들 같이 애들하고 하면서 정리했네. 그러면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뇌를 연구하는 우리가 누군지 알려고 하는 거잖아. 동물과 인간의 뇌는 뭐가 다르다고 여기 저자가 정돈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다 뇌과당 이야기에다가.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동물과 인간의 뇌 가장 다른 점은 이렇게 대뇌피질 CPU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대뇌피질이 발달한 거라고 해요. 이런 얘기들 같이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탐구를 해보자 하면서 근데 있잖아.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뇌의 중요성을 깨달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있어요. 청년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의 에피소드거든요.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철근이 여기에 박혔는데 이게 뽑고 나서 치유되고 나서 애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성격이 180도로 바뀌어서 여기 뇌가 박힌 그것이 문제였나 하면서 그의 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얘기해 보는 거야. 야, 몸이 A고 뇌가 B면 그는 누굴까? 우리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마우스라고 재작년인가 이승기 나왔던 마우스 그 드라마 보지는 않았는데 뇌이식을 해가지고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사이코패스의 뇌를 이식해가지고 애가 달라지고 이런 거 그런 드라마 있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심장을 바꾸면은 이런 드라마들 많잖아요. 애들하고 이런 얘기들 해보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 어찌되었고 이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은 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뇌에 대해서 탐구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스토리야 하면서 얘기하고, 근데 우린 이걸 갖다가 다시 조금 사회적 이슈와 고민해볼 수 있어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심정지, 뇌사에 대해서. 너희들은 장기 기증 할 거야? 라고 애들한테 묻는 거죠. 여러분 장기 기증 하실 거예요? 화순 전대병원 농협 옆에 장기 기증 서약 센터가 있어요. 저 가면서 늘 서약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YMCA에서 장기 기증 서약을 하기도 해요. 하려고요. 그 누구지? 그 정대승이나 김상욱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토의할 때 보면 서양 같은 경우는 자기 몸 자체를 썩히는 기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교통사고로 그 장렬하게 전사하지, 처참하게 전사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이 질문을 해요. 근데 뇌에 관한 또 다른 이슈가 있어 하면서 애들아 여기 한번 읽어봐봐 이러면서 애들하고 뭐 한 거죠? 심정지 뇌사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간단하게 양쪽으로 얘기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현재는 뇌사는 의학적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망 상태가 아니래요. 그래서 변호사와 보호자와 의료진들이 합의해서 그것을 호흡기를 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 여기는 존엄사의 문제까지도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서로 뭐 찬반 디베이트 형태로 이렇게 형태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왜 이게 이슈가 될까? 그건 그만큼 내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없으면 그 인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러면 애들하고 아니죠. 그러면서 뇌에 관한 그만큼 뇌가 중요해서 뇌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전에 그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인 피트니스라고 해서 뇌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래 하면서 애들하고, 그래서 이 텍스트의 뒷부분에 신경 다윈주의라고 하는 개념어가 나와요. 뇌 과학자들 중에서 신경 다윈주의라고, 뇌도 신경도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최근에는 그게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우리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플라스틱처럼 뭐 쭉쭉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안 쓰면은 퇴화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쓰면은 훨씬 더 강화되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해보는 거죠. 뭐가, 그러니까 선생님도 영어 공부를 훨씬 잘할 수 있다던데 40대 이후에 영어 공부를 더 잘한다, 뭐 이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보는 거죠. 너희들 여기 재밌게 애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네 뇌한테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 것 같아? 뭐 너는 지금 너에게 어떤 뇌 환경을 주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너는 너의 뉴런, 너의 시냅스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하고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재밌게 하면서, 이거를 정리한 이론이 신경 가소성 이론이야 하면서 여기 뒤에 여기 마지막 쪽에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뇌가 누구보다, 이제 최근에는 인간 뇌를 본뜬 기계를 인간들이 만들었잖아 하면서 뇌하고 뇌의 또 다른 뇌과학의 또 다른 이슈야 하면서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비교 대조하는 거죠. 컴퓨터와 뇌, 누가 거기에 이 텍스트에 맞아요.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어서 이게 최신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지문은 다른 것을 가져와서 리라이팅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 두뇌와 컴퓨터 뭐가 달라? 애들이 훨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지문에 있는 세 낱말을 찾아봐. 여기 이 필자 같은 경우는 다양성, 병렬성, 유연성 이 세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뉴런이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하다. 이걸 병렬적으로 하면 천문학적인 수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유연하다. 이게 컴퓨터와 우리의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근데 있잖아요. 이 유연함을 인간들이 기계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게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까지 만들었어. 그럼 인공지능과 우리의 차이점 뭐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 애들이 이미 다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우리 이거 다 했잖아요. 하지 않았어요? 6학년 했나? 6학년 때 했는지 중학교 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 유사점은 뭐야? 유사점 뭘까요? 인공지능과 우리 유사점은?
배운다. 배운다, 학습한다, 조합한다, 판단한다 등등 쭉쭉 있겠죠. 그럼 차이점은 뭘까? 가장 큰 차이점을 내세우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는 감성이 없을 것이다. 근데 감성도 배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감성도 조합해서 뭐 한다고 하잖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선생님들께 그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 뭐냐 신문기사 최근 신문기사들 넣어놨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챗GPT 나오고 이러면서 했던 것들 질문하는 것들 과제를 스스로 그 만들지는 못한다. 과제 형성 능력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래서 니네한테 질문 만들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해가면 좋겠죠. 뭐 이런 얘기들 같이 하면서 어찌되었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뭐야 무기는 뇌야. 알아야지. 그 뇌를 개발해야 돼.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뭐 인공지능과 뇌의 차이, 뭐 인간 뇌에 대해서 이번에 배운 것들, 너의 뇌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가는데 중요한 건 신경 다윈주의와 내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낱말을 넣어서 써야 해. 이게 그 고학년 아이들이 지식 정보를 조금 더 그 뭐죠? 수준 높은 혹은 정보를 조금 활용하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활용하는 그 서술 방식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뭐냐 놀랍다. 특히나 정서적인 애들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쓸 에세이 같은 경우는 어떤 수준인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 역할은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지 거기에서 신경 가소성과 내신경 다인주의라고 하는 말을 넣어가지고 자기 인간 뇌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도 한번 써도 좋고 이런 얘기들을 애들하고 하면 좋겠지. 그 뇌에 대해서 이거는 그 발문들은 제가 이렇게 다시 하다 보니까 발문들은 좀 평이한데 그 이슈 자체가 즐거운 그 자극적인 일보다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런 이슈여서 즐겁게 조금 가볍게 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의 신체 에너지가 급 하락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의 내적인 영혼은 이런 차시를 좋아합니다. 뭐냐? 이야기예요.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해본다. 이 텍스트 자체가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디스토피아적 관점, 우주 개발적인 관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온 것 우월성, 평등과 다양성, 이야기의 가치 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민해보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류 역사가 담아왔던 무구한, 유구한이죠. 아주 거기한 신화적인 상상력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교훈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인간성 혹은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내적인 어떤 목적, 우리가 주제 수업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 여기 그 우리 1차시 했던 거 있지요. 여기 발문을 조금 바꿀게요.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은 이런 걸 말고 이 소설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가 소설 내용을 파악을 소설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주요한 질문들이잖아요. 키 질문들. 주인공이 누구냐? 배경이 어디냐? 이야기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인 거죠. 애들하고 이런 수업할 땐 그런 걸 내세웁니다. 야, 소설의 3요소 뭐냐? 주제 구성 문체는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 사건 배경은 다 알잖아. 인물 사건 배경 알아야 돼. 인물 사건 배경 질문이야. 너희들이 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업이 훨씬 더 애들한테 지적인 공부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자극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독서 퀴즈 해봐 하면서 내용 파악하고 즐겁게 놀면서 이게 초점이겠죠. 애들이 퀴즈가 내온 거 가지고 퀴즈 내온 거 가지고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정돈하자 이렇게 수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 페트라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 애들이 질문해가 그게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 애들이 그런 질문들 만들어가지고 오면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되잖아요. 애들이 누가 만들었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지. 너는 누구를 선택할까? 이런 질문이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그러한 발문을 땡큐한 거고 아니면 이제 교사가 발문으로 채워야겠죠. 봐봐. 우리는 페트라가 지구별에 있을 때 초반부에 페트라 갖고 있는 의문이에요. 여기 첫 번째 지문이에요. 혜성이 그 지구에 충돌해요. 그래서 다들 떠나야 해요. 지구 멸망의 날이야. 그 후에 멸망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와.